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코너. 자, 여론 분석과 성대모사의 황금비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네요. 텐션을 높이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전염돼서 전염. 봉오동 배추, 봉오동 배추. 봉오동 야, 배추. 봉배, 봉. 봉베르. 봉오동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네, 잘 오셨고요.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성수동 사는 이상민입니다. 오늘 힘이 없으세요, 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저는 항상 텐션을 반대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아. 이대로 갔다가 같이 죽거든요 분위기가. 아니 왜냐면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네. 우리 방송에 아니라 우리 방송 다음에 있는 다스베이다의 에너지를 다 써요. 야. 애꼈다가. 저는 CBS가 최고입니다. 예. 소장님은 점심 때 에너지 다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저녁에 오시면 힘이 하나도 없어. 아닙니다. 12시경. 예. 점심 때 제가 점심 때 뭐 하시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점심 유사한 때- 목소리가 막 들리고. 점심 때 기빨려요. 화요일은 저는 진주- 라디오는 CBS에 고정돼 있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예. 네 역시 애국. 네. 예, 알겠습니다. 애국은 뭐예요? 자, 일단 오늘은 대통령님을 바로 만나면서 오늘 예. 배추 한판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 회를 먹겠습니다. 회를 먹어야 됩니다. 맛 예. 좋고 또 몸에도 좋은 회. 국회도 안 그래도 여소해야 되다가 24시간 정부용만 하는 그 언론들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오늘 대통령실에서는요. 예. 그 명계 비빔밥 그리고 우럭 탕수가 점심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 의원님도 우리 해산물 잘 먹고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인어공주의 성씨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안다다 씨. 예. 안다다 씨. 재밌네요. 바다 하면 부산 아닙니까? 예. 제가 또 부산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님 그 김은혜 수석하고만 드시지 마시고 저랑 언제 한번 식사하시죠? 언제 하실 겁니까? 안 합니다. 예? 안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뭐죠? 예, 일단 들어가 주시고 우리 대통령님의 그 국민의 연찬회 연설이 굉장히 큰 화제입니다. 잠깐 언급도 해주셨지만 이념 정말 중요하다 네. 말씀하셨고 또 이 방송들이 24시간 정부욕만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가지고 네. 또 배 소장이 갑자기 찔리는 얼굴 하고 계세요. 정부욕 하는 방송 많이 저는- 하셨나 봅니다. 저는 그 9점을 줬죠. 와 셀프로 이제 인증. 야 윤석열 정부 문화 이동관 체제에 벌써 적응이 들어가는 거야. 바로 좀 예, 이동관 9점. 체제에 그냥. 이동관 위원장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거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9점. 9점을 줬다. 10점 만점에 9점. 9점이었다. 네네. 예. 아무튼 대통령 그 연찬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념 그리고 수식이 나왔죠. 그 다음에 24라는 숫자가 나왔고 이게 키워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사상, 그러니까 음. 이념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핵심 지지층, 특히 뭐 지역적으로는 뭐 영남, 그 다음에 연령대로는 60대, 70대 이상, 정치 성향은 보수층 견인을 분명히 했어요. 연찬 연설에서. 그리고 이제 1+1은 대통령은 인대. 지금 야당 쪽에서는 100이라고 한다. 예. 오염수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선동됐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정부 비판만 방송에서 해야 된다. 뭐 한판 승부는 예외겠죠. 무슨 말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해주세요. 네네. KBS 시사본부도 있는데. 네. 네. 그래서 24시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봐라. 다 비판이다. 그게 이제 기조를 이루는 이제 연찬 내용인데 네. 프롬프트를 보거나 원고 없이 거의 한 21분 2분간을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뭐 거침이 없더라고요. 막히는 내용. 제가 이제 네. 한 3-4번 들으면서 분석을 했거든요. 4번이나. 예, 역시 9점을 주신 분이 역시 면모가 그러니까요. 다릅니다. 대통령의 어떤 진위를 그때 확실하게 그냥- 파악하기 위해서. 그때는 10점 줄 걸 그랬나요? 그래서 예. 대통령은 더 강성 보수를 네.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중간에 이제 친서민 중도 실용이라는 것도 있었고 예. 야당과의 협치 시도도 있었지만 그렇죠. 야당이 이 정부 여당의 방향을 따라오지 않는다면 음. 그 비유도 합니다. 새를 예를 들어서 두 날개로 날아가지만 뒤로 날아가려고 해서는 같이 갈 같이 수가 갈 수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의지와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또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서 여야 스펙트럼 간극이 너무 넓으면 점잖게 얘기한다고 되지 않는다. 전사가 돼서 싸워야 된다. 아, 전사가 돼야 된다. 장관들에게. 김 소장님. 오늘 그래서 국무총리 나와서 아까 전사가 전에 돼서 이성건 의원이랑 할 예의가 때 뭐 없어요. 예의가 없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대통령이 원래 이미 예의가 없다는 건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말인데 예의가 없. 자, 이재명 대표님 오늘 국무총리 예의가 없다는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가면이 대표님. 없기 때문에 예, 여기서 끊어버리겠습니다. 가면이 없구나. 아, 야 오늘 치른 예정이 없었구나. 아 항상 들고 아니 다니시는 다 들고 다녀야죠.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이 좋은 얘기네. 이상민 장관까지 이렇게 세 명처럼 나머지 부처도 하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부처들 중에서 교수 출신이나 이런 데 잘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분들 지금 애가 타고 있을 겁니다. 아하 전사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그래서 앞으로 전체 회의에서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억지로 용 쓰는 모습이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 좀 포인트로 보려고 합니다. 진 교수님.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장관이 전사가 되면 안 되죠. 장관은 여당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 여야 거잖아요. 모두 여야 상대- 모두를 상대하셔야 해야 되는 되는데. 거고 원래는 이게 뭐냐면 여당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당의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약간 중립적인 위치, 그렇죠. 여야를 아우르는 위치, 어허. 물론 이제 여당 편이긴 하지만 그런 위치를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고 거기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당의 역할 자체가 없으니까 그 역할을 어디다 주는 거냐면 내각에다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관들 보고 싸워라, 전사가 되라. 전사가 그런데 되라. 전사형 장관이라는 게 있었냐고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전사형 장관을 좋아하시고 또 야당과 어떠한 뭐 국회 그 소위에서 이렇게 뭐 어떤 이게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참호 파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예. 대통령이 장관들 끌고 국민의힘 참호에 들어서 박교포 날리고 기관총 쏘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이번에 이걸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여당과 정부가 한 팀이고 야당은 적이다. 라는 점을 정확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원희룡, 그다음에 또 누구니까 보훈부 장관 이런 것처럼 막 싸워라 이 얘기인데 저는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타협, 대화, 타협, 협상 이게 의회주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협치는 없다라고 하고 싸워라, 눌러라. 그러니까 군사주의적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면 또 물론 정당 사이에서도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정당이라면 몰라도 내각에서 내각을 갖다 전사로 해. 그다음에 막 싸워라 이러는데 이거 딱 보니까 운동권 초보 있죠. 왜 운동권 돼가지고 되게 이제 1학년 애들 중에서 좀 과격한 애들이 있어요. 항상 딱 보면은 이런 걸 이제 2학년 때 과학생이 사회부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뭐냐? 자, 우리 배 소장님. 자, 이러한 이념 강조 전략 전사가 돼서 싸워야 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연 이게 이득이 플러스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딱히 플러스가 안 되죠. 이런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것이 또 전사론이 파이트가 될 수 있지만 자칫 전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아하, 전사가 전사할 수 있다. 전사냐. 아하. 그건 이제 설득력입니다. 워리어가 될 것이냐, 데스가 될 것이냐. 그렇죠. 예. 얼마나 영어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제 설득력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예.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결국 선거를 이기는 전략은 중도층과 또 무당층과 MZ 세대와 수도권이거든요. 중수층인데 결국 이 교과서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뻔히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명박 대표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이 지지층들만 잘 챙기고 있어도 얼마든지 총선 이기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국민들은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죠. 왜? 결국 정치권이 서로 합해서 어아둥둥 우리의 전통적인 이 감동과 한의가 올 수 있는 강강수월래가 아니라 정말 이게 피 터지는 싸움 뒤에 마치 당쟁과 사화처럼 이건 우리가 원하는 역사는 아닌 거죠. 이게 점점 외연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중도층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당선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중도층을 버렸습니다. 보수만 남았죠. 예. 그 내에서도 더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강성만 남고 이른바 뉴라이트적 생각을 갖고 있는 강성들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보수 자체가 또 분열이 됩니다. 이번에 홍범도 사태 때 제일 먼저 비판한 게 누굽니까? 홍준표. 김태흠 지사도 비판을 했더라고요. 김태흠 그렇죠? 충남지사. 그다음에 또 예. 누가 있습니까? 뭐 유승민 전 유승민이나 뭐 의원. 이준성은 당연한 거고 그 외연이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뭐냐 보수 언론에서도 다 비판했거든요. 라고 한다면 보수 내에서도 균열이 생겨버리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만 가지고 하는데 강성 지지층 중에서도 또 일부만 갖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대통령님 지금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니 배 소장님 네. 1 더하기 1이 뭡니까? 3천. 어? 아니 뭐 바보입니까? 1 더하기 1은 2죠. 네. 정말 요즘 1 더하기 1 갖다가 100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구구단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6일은 6, 625, 63, 64생도 유고슬라비아. 이런 산수 참 625, 64생도 그렇습니다. 야 굉장히 수학 잘하시네요. 야. 실단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무튼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 이념을 흔들고 있어요. 예. 다들 제 본심을 못 알아들으시니까 골프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타이거 우즈처럼 300m를 그냥 장차를 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예.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오비밖에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안 그래요, 우리 홍 선배님? 아, 배촉시킨 나를 왜 불러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골프하면 김 또- 대표. 예, 부르셨습니까? 그 KTX처럼 빠르게 갈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아, KTX를 왜 얘기하세요? 아유, 갈 거예요. 예. KTX 얘기에 민감하지 이렇게. 이상입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그럼요. 그럼요. 24시간 내용만 하면 안 돼요. 참, 9점.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연찬회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가 윤석열이다, 내가 윤석열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자 김기현 대표님 그래서 그 내년 총선을 그러면 확실하게 잘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종선 사령탑인데 예. 왜 자꾸 그런 의심하는 질문을 하세요? 아. 자꾸 당내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윤석열이다. 듣자 하니까 예. 끝난 다음에 이제 의원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다 사진을 찍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일부는 이 사진을 내년 총선 때 쓸 수 있을까? 아 그런 생각 하신 분이 있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이념 한복판에 놓인 분이 홍범도 장군인데 또 저희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네네. 굳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글로벌 화제입니다. 네, 글로벌 화제, 글로벌 빅데이터 화제인데 분석. 예. 이게 썸 트렌드로 또 오피니언 라이브로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예. 실시를 했는데 예. 일단은 정율성 지금 공원 관련해서도 광주시에서 논란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연관어 분석부터 먼저 보면 지금 우리 유튜브에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 마이크를 이동시키면서 설명을 드리면 예. 홍범도의 경우에는 국방부 또 민주당 예.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 비화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연관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보면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긍부정이 교차하고 있다. 예. 상당히. 근데 정율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율성의 경우에는 광주시도 있고 또 보면 반대라는 게 상당히 비중 있게 연관으로 등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뭐 4.19 관련 단체, 5.18 관련 단체, 또 천안함 유족들 중에서도 반대가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홍범도하고 정율성은 다른 차원이다. 같이 묶어서는 안 된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번 분석의 핵입니다. 자, 홍범도 장군을 놓고서 기가 차네요. 예. 자, 1일부터 15일까지 광복절까지 포함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예. 긍부정 감성 비율이 저 때는 흉상 이전 논란이나 이게 부각되지 않았을 때예요. 아하. 긍정이 무려 65%. 아하. 그런데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지금 정치권에서 부각이 되고 난 24일부터 29일은 긍정이 14%로 곤두박질 쳤어요. 그러니까 독립영웅 봉오동 전투의 화신 유해진 이 영화에서 역할했던 그렇죠. 유해진 씨가 역할을 했었다. 최민식입니다. 최민식입니까? 최민식. 다 틀렸어 지금. 그래가지고 영화 안 봤지. 영화 안 봤구나. 자, 지금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홍범도 장군이 중요하니까. 기술 그래가지고. 감독님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예, 자, 그래가지고. 근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 불을 지르면서 예. 독립과 광복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이 긍정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65%를 정치적 논란을 키우면서 14% 바닥에 줄었다. 14% 떨어뜨려놨다는 근데 저걸 말씀드리는 저게 거예요. 이제 부정이 뭐에 대한 부정이냐면 홍범도에 시비 거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삼다, 분노한다, 우려한다, 색깔론이다, 나라 망신이다. 그다음에 홍범도를 오해하고 있다. 저런 논란이 되고 이런 그런 논쟁 거죠. 자체를 네. 국민들이 피곤해하는 감성이 많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오늘 진중근 교수님 감이 좋네요. 네. 예.
데이터를 읽을 줄 알아야죠. 예. 질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자가 빅데이터는 이제 그 마이닝 마인드. 예. 그래서 우리 진 교수님의 분석. 자, 너무 길게 또 칭찬하지 마. 알겠습니다. 금방 질투하는 거. 예. 홍 시장님, 자 이러한 논란 과정 어떻게 보고 계세요? 표자로 끝나는 말은 홍익표, 홍영표, 홍문표, 홍일표, 아하 홍준표. 당홍 34대선 홍준표입니다. 우리 조상님이라셔 그러는 게 아니라 국방부가 오바를 하고 있어요.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을 갖다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거는 오바하는 겁니다. 오바. 그건 아닙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예. 시장님 근데 요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왜 또 저격하시고? 저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가 아닌가 싶어요. 또 다시 방자하게 입을 열기에 내 한마디 했습니다. 어디 그 비리 비대위원장이 동작구 남호씨, 국토부의 그 원모씨, 나경원 전 의원 그 원희룡 장관? 내는 몰라요. 뭘 몰라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흘러간 물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어떻게 썩은 물이 흘러간 물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그래 봅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은 이 홍준표 시장님 말씀 어떻게 듣고 계세요? 뭐 나는 저기 독일 관련된 책을 지금 집필 다 끝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은 그 대구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나는 그 책을 팔아야 된다고 봐요. 김종인 위원장님은 저희 내일 31일 모실 예정입니다. 직접 출연하시나요? 그럼요. 한판 승부인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일 직접. 본부는 안 나오나 봐요. 본부는 섭외가 힘들죠. 한판 승부 이야기만 하시죠. 자 다시 여론조사 들어갔어. 자 대통령 지지율 소장님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 CNI 의뢰를 받아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긍정평가 38.1%. 직전 2주 전 조사보다는 2.3%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60.1%. 2주 전보다 2.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긍정은 6.3. 올라가고 부정은 내려왔습니다. 또 CBS 노컷뉴스가 RN서치에 의한 조사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를 한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36% 대통령 직전 조사와 같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고요. 부정평가는 61.4%로 직전 조사보다는 부정평가가 1.2%포인트 더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하락했었던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술적 반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결국 경제입니다. 경제와 정치가 복합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김성현 소장도 왜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다. 이 박스권 내에서 그대로 지금 오르락 내리락 조금씩 그냥 하는 현상인데 서울의 지지율이 왜 내려갔을까?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지금 경제입니다. 경제의 영향이 부동산도 그렇고 결국 수산물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이죠. 김성애 소장도 해 좋아하겠죠. 엄청 좋아합니다. 김성애, 감성애보다는 김성애. 그야말로 김성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 교수님 웃음을 잃었어요. 웃음 사망꾼. 분노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지금 다른 것보다는 수도권에서 총선 가까워지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와 변수는 경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전초전이다.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또 많이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도 이제 문홍선, 정춘생, 진교훈 3명을 후보로 압축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전 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 관련된 조사도 있죠, 소장님? 네, 이 조사가 상당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호 전 구청장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 물론 한 조사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펜 앤 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28일, 29일 실시를 했습니다. 강서구 만 18세 이상 유권자죠. 남녀 513명입니다. 자,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전 구청장 32.9%, 민주당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29.7%. 뭐 오차범위 냅니다. 예. 진보당의 권혜인 후보 6.8%, 예. 정의당 권수정 후보 6.7%, 잘 모름 10.2%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김태우 32.9, 진교훈 29.7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인물 모두 경찰 출신이라는 거. 아 김태우 전 구청장도 경찰 검찰입니까? 검찰 수사관. 검찰 검찰 수사관. 예. 많이 괜찮아요. 많이 틀리네요. 지 교수님이 안 쳐다보고 있어요. 네. 외면. 두 번째는 강서구가 상당히 민주당 강세일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조사 결과를 보니까 딱히 그렇지는 않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아직 인지도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합치면은 예. 그 국민의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넘어요. 야권. 야권을 합치면. 정당 지지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주사도 있었죠.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정의당을 묻느냐, 정의당을 지지하느냐. 그 조사도 있는데 수치 좀 말씀 주시면.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느냐 같은 조사 결과죠. 예. 같은 조사에서 물어봤는데 예. 국민의힘 34.4%, 더불어민주당 43.5%.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약 한 8, 9%, 9% 정도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으니까 지역 자체로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것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불량주부님이 우리 배 소장님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조남이 어떻게 되신다고? 불량주부님. 불씨입니다. 불씨. 좀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배 소장님 명의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연료 있을까 싶어요. 자, 이런 그 강서구청장 선거 상황 이게 미니 총선 수준으로 분석해야 될 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내가 봤을 적에 예. 그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다 흘러간 그 여러 후보들이 그 농업용수 못하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게 낫다고 봐요. 마치 그 금태섭이처럼. 아니 근데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금태섭 의원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금시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뉴스 한동훈 법무장관이 26년 방치된 사형집행 시설을 점검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요 메시지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읽고 계세요? 글쎄 이제 국민 정서 이런 부분에 이제 좀 부응을 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다분히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행보나 발언들을 보면 예. 국민 여론을 상당히 의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이민청도 그렇고 또 사형 집행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치안 불안 윤석열 대통령도 경찰 치안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기조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하튼 총선에 나가든 총선에 나가지 않든 아니면 뭐 나중에 대선에 욕심을 내든 그러니까 전반적인 대중의 호응도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또 법무부의 지금 여러 결정 사항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쪽에 좀 어필하는 그런 지지를 좀 얻어내는 그런 이제 행보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사형 집행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올해는 아니지만 2021년 9월 13일, 14일 머니투데이가 한국 갤럽의 의뢰로 이제 실시가 됐던 조사인데 이때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가 압도적입니다. 거의 10명 중 8명 가까이 77.3%로 나타났고요. 사형 제도 유지 반대가 18.7%니까 이런 여론도 상당히 의식했고 반영한 발언을 최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관련 논란 아까 일부에 잠깐 얘기했는데 진 교수님이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쓸데없는 제스처를 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만약에 사형 집행을 자기가 하게 되면 네. 정치인으로서 한동훈의 캐리어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끝난다. 예. 폐지됐던 사형 집행을 다시 부활시킨 법무부 장관. 이건 그럼 역사적으로 빌런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아는데 일단은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강경 기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걸 응해야 되고 또 그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높이 요구가 있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응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중간에 그 제스처를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그냥 보복설. 한동훈 장관이 뭐냐면 예방 효과 못지않게 형벌의 중요한 존재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사형제의 예방 효과는 예방 효과나 그다음 응보 효과성이 좀
증명이 안 됐다. 어떤 면에서는. 네, 근데 사실 예방 효과는 증명된 바 없고요. 그다음에 응보 이거는 사실 고대적 관념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적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로 돌아가는 건 별로 옳지 바람직하지 않다. 않다. 심 소장님도 짧게 예, 말씀. 국민적 스트레스가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사적 복수 스토리가 넘쳐나죠. 더글로리 최근에 보셨던 국민 사형 투표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걸 이런 것들 전부 다 공권력을 빌지 않고 사적으로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뭔가 지금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 줄지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을 해야지. 야, 사형으로 한 방에 한번 해결해 볼까? 안 됩니다. 무리 안 해야 장관님 돼요. 나와주세요. 한동훈 장관님. 예, 지켜봐 주시고요. 예,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년 총선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그 선대 예, 저는 답변 드렸습니다. 아니, 너무 국민들이 궁금해하셔서 방송 한번 저희 인터뷰 한번 해주시죠. 이분이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신임 방통위원장 이동관입니다. 그 편평하게 배종찬 선이 방송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러 왔습니다. 그 야식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상민이 앞으로 못 나오겠네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배종찬 연구소장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